오늘은 7월 10일에 있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츠의 가치 판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요. 총 761세대 중에 일반 공급은 173세대입니다. 나머지 세대는 조합과 임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 공급 1순위 공급 일자는 7월 10일, 7월 11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공급되는 주택 평형이 51제곱미터, 59제곱미터만 구성이 되어 있고 84제곱미터는 주업원들이 다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주 연월은 2026년 4월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기간은 현재로서는 있고요. 그리고 청량리 제7구역 재개발 사업지고 시공은 롯데건설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아파트는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고요. 위치를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이 손바닥 표시에 있는 청량리 7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지 있죠.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드뷰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철거를 하고 2022년 7월에 로드뷰인데 철거를 하고 펜스 친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더 정돈이 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 제가 최근에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의 사전 점검을 다녀왔을 때 이 지역을 차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의 경사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뭐 투자든 실수요든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한다, 청약을 한다라고 하시면 꼭 그 현장을 먼저 한번 가보시는 걸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도나 손품으로 느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도 가보시고 그 분위기를 한번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동대문구에 있고요. 동대문구는 사실 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사실 아니었고, 아파트가 좀 있는 곳들이라고 하면 뭐 장안동이나 내지는 답신리동에 일부 있었고, 그리고 전농동에 최근에 입주하는 스카이 L65도 이제 입주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 분양하는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휘경동과 이문동에 걸쳐서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동대문구 일대에 분양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밑으로는 성동구와 광진구, 위로는 성북구와 종로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수요가 많은 이 을지로 주변으로 일자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은 좋다. 당연히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뭐 1호선, 뭐 경의중앙선, 그 밖에도 다른 노선들이 많이 또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하철 호재가 있는 청량리역 주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동구나 광진구 모두 직주 근접을 충족시키면서 아이를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선호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동구나 광진구의 집값이 상승되는 집값이 동대문구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동대문구 자체는 기존에는 우리가 아파트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니었고 약간 호불호가 나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 지역을 아셔야 이 아파트가 괜찮은 지역인지 아닌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좋고 나쁨,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그렇지 않음은 사실 이 분양가에 있겠죠. 아무리 선호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면, 최근에 흑석사이도 거의 90만 명이 한 세대 모집하는데 90만 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만큼 책정된 분양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정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분양가에 따른 프리미엄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 지역에 대한 특징도 알고 계셔야 전반적인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청량역은 보시는 것처럼 1호선, 수의문당선,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GTX 호재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집 앞에 여러 가지 노선이 한 번에 핵심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인데, 반면에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1호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지상철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 지금 여기 북쪽과 남쪽의 생활권이 좀 갈린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지하철 철도가 많이 다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부지가 아무래도 뭐 이전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고요.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청량리역에 있어서 그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노선이 생김으로써 청량리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교통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오히려 더 큰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일산 킨텍스나 내지는 파주, 동탄이 지하철 호재가 생기면서 집값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량리는 결국 이 안에 서울에 있기 때문에 뭐 차량이든 뭐 버스든 지하철이든 어떻게 보면은 뭐 획기적인 어떤 교통의 편리가 이루어졌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소외됐던 지역이 더 큰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물론 해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고 상업지역 바운더리에 시장이 정말 크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제가 왜 이 시장을 강조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 집 주변에 적당한 크기의 시장이 있는 것은 참 좋지만 그 시장이 너무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해서 이전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 시장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음으로써 이 주변이 정체가 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옴으로써 약간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집값에 큰 좋은 영향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노점도 있고 하긴 하는데 한번 그 지역을 걸어가 보시면서 이제 어떤 걸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집값에 지금 이제 3, 40대가 가장 집을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좋은 인프라나 좋은 선호되는 어떤 것은 시장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고 아무래도 그 청량리 주변에 뭐 노숙자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많이 이제 개선이 됐죠.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식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지하철 호재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줄 것인가, 신축 아파트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줄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한 이 아파트는 완벽하게 역세권은 아니지만 충분히 한 도보 10분, 15분 정도면은 이용할 수 있는 오히려 바로 인근에 있는 것보다는 살짝 떨어져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경사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 초등학교가 여기 삼육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고요. 이제 공립초등학교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이 홍릉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 인원이 119명인 걸 보면 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 않다는 걸 일단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내가 사는 곳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 오면 동대문 롯데캐슬 로블레스나 레미안 크레시티는 초등학교를 가는 주거군이 다 대부분 이제 아파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비슷한 반면에 이곳은 아무래도 다세대와 아파트가 이제 섞이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일대는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동네이다. 하지만 위로 아래로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시장이나 그리고 기존에 이제 청량리 일대가 많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입주 시점에 많이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 체증이었어요. 실제로 여기 교통 정보를 보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3시 50분인데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붉은색 빛깔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더 많이 막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이제 실제로 내가 입주하고 나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뭐 차로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서울에서 안 막히는 곳이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주변이 상당히 많이 또 체증이 있는 곳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파트의 한번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6층에서 지상 18층 9개 동 총 761세대이고요. 그리고 청량리 7구역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뒤편에 이렇게 낮은 산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차량이 다니는 곳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방음벽 처리를 해놨고 그래서 저층보다는 확실하게 고층이 배정이 돼야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앞동이라 할지라도 앞동의 고층이면 소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쪽이 남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이고 정남향과 그리고 남동향 그리고 완벽한 동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완벽한 동향은 잘 배치하지 않는 편인데 여기서는 동향도 있다는 부분도 일단 감안을 하고 청약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5일 21평형 그 다음에 5구 25평형만 공급이 되어 있고 파란색이 이쪽 105동이 21평형 그리고 주황색이 25평 A 타입 59B 25평 B 타입이 여기 3, 4, 5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B타입은 동향의 이슈는 없는 거죠. 동향의 이슈는 없고 다만 앞 라인에 저층 이슈는 있다. 그리고 동향의 이슈가 있는 타입은 51과 그 다음에 59 A타입이 동향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얄동을 꼽자면 물론 동 배치는 랜덤이긴 하지만 여기 101동, 102동, 103, 104, 105에 남향에 내지는 남동향에 고층 10층 이상이거나 내지는 뭐 저층이라고 할지라도 뒷동
남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피해가고자 하는 동들이라면 이런 동향이거나 내지는 여기 앞라인의 저층 부분들은 조금 고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동향이든 저층이든 간에 기준층보다 금액이 월등하게 저렴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동장 협상 받을 때도 1억 이상 저층이 저렴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더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실제로 여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기준층과 저층의 금액 차이가 사실 2층은 6억 8천인데 10층 이상이 7억 3천이죠. 그러면은 한 10%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고층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층이라고 하면 약간 고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지금 회색깔이 조합이 가져간 물량들이고, 그 다음에 이 빗금치 물량이 임대 물량입니다. 임대 물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친 부분들이 파란색, 주황색, 이 붉은 색깔이 지금 일반 공급되는 물량인데요. 보시면은 21평형은 고층이 있고, 그 다음에 25평형은 대부분 A타입은 저층만 남아있고, B타입은 일부 고층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21평형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동향과 남향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져 있고, 방 3개, 3개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이제 알파룸이라고 표현했네요. 친절하게. 보통 그냥 방이라고 표기는 하는데, 방이 그만큼 좀 작다라는 의미일 거고, 3베이에 화장실이 이제 몇 개냐도 중요한데, 일단 화장실은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서도 충분히 뭐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단식이라고 하고요. 복도식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일단 계단식이라고 하고요. 25평형은 보시는 것처럼 남향과 동향이 섞여져 있고, 그리고 3베이에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B, 25평 B타입은 타워형이겠고요. 타워형이고 화장실 2개, 방 3개 이렇게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이 일단 분양권 상태에서의 선호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당첨을 원해, 나는 일단 당첨을 목표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일단 타워형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조금 더 내가 당첨되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입지 환경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가장 이 아파트 금액 지금 25평이 대략 8억 정도 하거든요. 이 분양가를 구성하는 프리미엄이 정말 지역마다 상품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뭐 학군을 중요시하는 학군 프리미엄이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같은 8억이라 하더라도 뭐 30%가 학군 프리미엄에 녹아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그 주변에 구축이 너무 많아서 그 신축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프리미엄의 비중이 클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바로 앞에 역이 있고 그 역이 뭐 2호선이어서 강남을 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프리미엄이 높아서 그 프리미엄 역세권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지불하고 구입을 하실 때는 과연 이 아파트에는, 이 분양가에는 프리미엄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나눠져서 녹아져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파트는 아무래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이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가중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역세권이라는 것은, 이 교통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나눠서 본다는 것은 하락기와 보합기, 그리고 상승기에 따라서 어떤 상승기에는 이 집값이 굉장히 높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의 상승기 동안 GTX 삽을 뜨지도 않았는데, 그냥 GTX 그 기사 하나만으로도 뭐 5천, 1억 몇 억씩 그냥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 말은 이 아파트를 지금 시기에 사놨다가 정말 아파트가 집값 상승기 때, 초상승기 때는 이 교통 프리미엄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때 정말 높은 금액에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상승기든 하락기든 꾸준하잖아요. 잘 빠지지도 않고 뭐 엄청나게 폭등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 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학군이나 보편적인 가치의 가중치를 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맞을 것이고, 나는 이 역에 대한 가중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오히려 나는 지금 저가점자이기 때문에 나는 소액으로 투자해서 분위기가 좋을 때 극적인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하면 하나의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아파트는 누구나 100% 선호하는 아파트라기보다는 호불호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많은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GTX 노선도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사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에도 많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금액을 받고 팔 수 있는 게 이 역세권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강릉선, 뭐 경춘선 다니고 있는데 나머지 노선도 다니죠. 지금 보면은 거의 10개 노선이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엄이
정말 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나는 팔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몇 번 다시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한번 볼게요. 모델링 되어 있고 21평형은 없고 25 A하고 B 타입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평 A 타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델하우스에 가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이런 곳들은 유상 품목이니까 이런 건 없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이 정도 사실 우리가 지불하는 가치에는 입지도 있지만 이 방 크기 공간의 크기도 있거든요. 공간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구나. 사실 34평에 비하면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구나. 주방창이 있구나. 그다음에 싱크대 크기가 생각보다 좀 협소하구나. 이렇게 크기의 감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발코니가 34평은 이렇게 작은 창이 이쪽에 하나 더 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거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안방 크기도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 공간이면 넉넉한 애가 아니라 이 침대 사이즈가 작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판상형의 사이즈고 59B 타입을 보겠습니다. 타워형이고요. 타워형이기 때문에 좀 길쭉한 모양이죠. 네, 길쭉한 모양이고 주방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창이 있고 아무래도 타워형이 좀 이 주방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단점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타워형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좀 뷰가 보이는 곳들에서는 양창이 되어 있어서 좀 그 뷰 프리미엄을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9A와 59B를 보여드렸고 모형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쪽 라인이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 앞에 동별로 이렇게 모델링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설명드려도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청약을 넣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동호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받은 동호수의 위치를 보면서 여기 괜찮네 그렇지 않네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아파트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전매는 1년 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7월 18일부터 전매가 가능한 겁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이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단은 큰 장점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드리긴 하겠지만 청약 통장 자체는 경쟁률 자체는 저는 높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그래서 가수요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1점짜리 5점짜리 10점짜리 통장도 그냥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재당첨 제한이 있어도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데 좋은 곳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최근에 광주광역시에 한 아파트가 거의 9억 원대에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 기준점이 그 아파트가 9억이면 그 주변에 4억짜리 아파트 싼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파트는 좀 경품 이벤트 청약을 하면 벤츠를 준다거나 이런 이벤트로 가수요가 좀 붙게끔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경쟁률이 물론 어떤 그 지역의 중요한 지표는 되지만 100%는 아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곳들은 경쟁률은 높은데 완파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곳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걸 내가 포기해도 당첨되고 포기해도 6개월이나 1년이면 다시 1순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단 넣어보자 라는 수요도 많고요. 이게 가수요가 많은 곳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특별응급 접수율을 보면 됩니다. 어떤 곳은 특별응급 접수율도 높고 일반응급도 높아요. 그 말은 일단은 특공을 쓰더라도 내가 꼭 당첨되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그 의지가 높다는 건데 어떤 곳은 특공은 없는데 일반 공급만 높아요. 그런 곳은 아무래도 나는 이거 그냥 저가점 통장 당첨돼서 피 받고 팔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2026년 4월 입주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중요한 거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고 25평 기준으로 기준층 한 5층이 8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도금 60% 다 이제는 대출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잔압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10% 납부하셔야 이제 계약금 분양권 가져오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층과 기준층의 금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층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동호수 배치도 봤을 때 59A는 다 저층 구조가 많았잖아요. 저층 배치도가 많았고 59B는 고층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B타입의 고층이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회차 중도금 시점이 11월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중도금을 일단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내 자금 납부하고 나서 파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잘 전매가 안 됩니다. 내가 자금의 여유가 있어도 일단은 이자가 부담돼도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전매가 수월해집니다. 참고로 여기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입니다. 이 이자를 여러분들 입주 시점에 이자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3천만 원 돈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간에 내가 전매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에 받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최종 잔금자가 이자 내니까요.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발코니 확장비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600, 1,700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총 취득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취득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만약 25평 A타입을 8억에 받고 확장을 했다. 그리고 이자 후불제니까 중도매출 받았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8억 5천 선에 나오는 거죠. 8억 5천. 기준을 8억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주변에 뭐 아파트가 8억이니까 기준 그 같은 주변의 아파트랑 비교하더라도 여기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에 중도금 이자에 그리고 확장비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한 5천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계산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청약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비조정 지역이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청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울 당해 조건은 서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있으면 됩니다. 뭐 1년, 2년 이런 조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에 있으면 우선순위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하면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일반 공급 세대 중에서도 40%는 가점, 60%는 추첨이잖아요. 그리고 60% 안에서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주고, 나머지 25%는 이제 떨어진 무주택자 플러스 1주택자끼리 경쟁을 하니까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졌죠. 그래서 무주택자가 어찌됐든 내가 점수가 높건 그렇지 않건 간에 무주택자가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가점이 낮아 근데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격 조건, 청약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아파트가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누구한테 추천해,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5평이 한 거의 8억 5천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있냐, 가져가도 되냐, 얼마 가져간다면 얼마만큼 가져가도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변 아파트를 보면 한신 아파트가 있고 홍릉 동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회전율, 이 아파트에 거래되는 걸 보면 많이 없죠. 예, 많이 없다는 것은 전세가도 좀 들쭉날쭉하고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요즘 거래가 좀 살아나는 추이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아파트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말은 선호도가 좀 낮다. 근데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런 것들은 거래가 좀 트였죠. 레미안 크레시티나 레미안 위브, 여기는 꾸준하게 거래가 됩니다. 뭐 10억, 10억 8천. 이 말은 매매도 꾸준하고 전세도 꾸준하다. 네. 그러니까 이 동네의 느낌과 이 동네의 느낌은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대단지고 신축이고 아파트끼리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한참을 걸어서 한참을 이동해서 여러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 또 좋지만, 차라리 하나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조금 더 가까운, 완벽하게 가까운, 누가 봐도 역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선이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것보다 걸어서 완벽하게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주거지로서의 선호도는 이쪽이 더 높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여기 25평이 8억이니까 10년 차니까 여기 26년에 입주하는 이 아파트가 8억이면 싼 거 아닌가요? 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선호도 측면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아파트에 대한 느낌은 프리미엄이 크게 붙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이 아파트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이 레미안 크레시티 주변에 이쪽쯤에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은 8억에 분양했다라고 하면은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지금 이 입지에서는 아무래도 이 주변으로 개발하는 곳들도 재기 사구역이 예정은 되어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 자체로도 761세대는 좀 적은 세대수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분양했던 휘경자의 디센시아는 1800세대잖아요. 세대수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큰데 바로 옆에 붙어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라는 느낌도 사뭇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를 갈 때 이 길을 건너는 곳에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아파트, 그리고 청량리 L65는 최고층이 65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랜드마크라는 느낌도 있지만, 여기는 최고층이 17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눈에 띄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는 좀 실거주 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거나 내지는
나는 저가점 통장이야 라고 해서 이 통장은 없어도 돼 라고 하면은 왜냐면은 이 아파트가 경쟁률이 청약 통장이 정말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가끔씩은 어떤 분들은 이 아파트 되게 특별한 곳인가 보다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청량리가 좀 조용한 상황이지만 분명히 주택 상승기에는 이 교통 프리미엄이 집값에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호가라고 하는 금액이 뭐 5천, 1억, 억씩 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청량리역 롯데캐슬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아파트가 뭐 15억, 16억, 17억 계속 거래가 될 겁니다. 거래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키 맞추기에서 이 아파트 따라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좀 베팅을 할 수 있다. 버티면서죠. 전제는 나는 뭐 조금 이 아파트 잔금 치를 수도 있고, 가져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베팅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서울의 핫한 지역에 당첨되기에는 나는 가점이 낮다. 그리고 나는 투자금이 지금 한 딱 8천 정도 있기 때문에 내 투자금 선에서는, 그리고 나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있다. 예. 그리고 난 직장이 이 주변이어서 실거주하면서 버티면서 상승기에 충분히 팔 수 있다,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더 황금성이 좋고 괜찮은 우리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 주변 전동동 주변의 아파트나 탑심리 주변의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좋고 나쁨의 기준은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좀 나뉠 수 있다. 근데 이런 구축은 살려면 갭이 크겠죠. 갭이 5억이잖아요. 5억. 25평으로 볼까요? 25평으로 보면 4억이잖아요. 취득세 하면은 거의 한 4억 7, 8천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프리미엄이거든요. 그 자체로도 프리미엄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조금 아쉽게 말씀드렸지만 2026년 4월이면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은 점점 줄어드는 추이예요. 지금 뭐 몇몇 군데 입주 물량들이 조금 그 주변에 매매 전세 시세를 좀 낮추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2024년, 5년, 6년에는 입주 물량이 점점 없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에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안 좋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반드시 단타로 1년 후에 전매를 해야 되는 목적이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26년쯤에는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보다는 더 높은 프리미엄, 뭐 5천에서 1억 정도의 프리미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청량리 L65의 입주가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이 아파트가 시세라고 딱 단단하게 시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얘가 2025년 7월쯤 되면 비과세 물량도 나오고 서서히 거래가 되면서 기준점이 딱 명확하게 잡힐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확실히 이 아파트가 뭐 15억, 20억인데 이 아파트는 아직은 뭐 7, 8억이야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잔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를 잔금을 치른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세로 놓고 보면 비교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거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니까 레미안 위브의 전세가가 지금은 한 5억 정도죠. 5억이고 아마 여기는 5억 정도는 못 받지 않겠나 라고 보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4억 5천 정도 놓고 보면 4억 5천이니까 아까 8억 5천 취득가, 그러니까 4억 정도 갭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입주할 때 시점에 KBC를 한 10억을 받는다. 그럼 60% 대출 되겠죠? 그러면은 6억 대출 될 거고, 그럼 내 돈은 2억 한 5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중간에 전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 돈 8천만 원에 아까 계약금이 한 8천에서 7천 후반이었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아파트는 단기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입주가 가능한 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다가 이 교통 프리미엄이 사람들에게 좀 선호될 때 그때 매도하는 면 좋을 만한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40분이 됐네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